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정호승의 봄길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왜 저번 수업 때 했던 서시가 나오나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번에 수업했던 그 서시 수업 내용에서 살짝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정호승의 봄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5행에서부터 8행이 현재 그리고 2연이 미래 이렇게 선생님이 시제를 알려줬었는데 이 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5행서부터 8행이 미래이고 2연을 현재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대로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시간의 이동 또는 시간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하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변화로 바꿔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특징 첫 번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과거, 미래, 현재로 여러분들이 수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호승의 봄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행서부터 6행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행과 2행을 보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1행과 2행의 부분은 역설적 표현이 사용이 됐죠. 역설적 표현이 뭐였습니까? 겉에는 모순된 표현이 사용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여기 겉에는 어떻게 모순이 돼요? 네, 길이 끝났는데 어떻게 또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요 길이라고 하는 시어는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어가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생각이 되면 그냥 요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이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시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사랑이 끝나는 곳 또는 요 사랑이 끝난 절망적인 공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 역설적 표현에 담겨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는 얘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존재한다. 네, 희망이 존재한다. 요런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서 요 진리를 강조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 4행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됐죠. 역설적 표현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는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겉으로 모순된 표현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길이 끝나는데 어떻게 그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죠. 하지만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데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뭘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 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요. 네, 요 부분 역설적 표현 지금 연달아 사용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호승의 봄길에서는 이 역설적 표현이 꽤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륙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봄길이라고 하는 시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이행에서 살펴봤으니까, 길이라고 하는 시어의 의미는 살펴봤으니까, 이 봄길에서 봄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봄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만물이 온갖 사물들이 다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 되지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표현들이 사용될 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많이 연결지어집니까? 네. 희망, 과 같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들로서 많이 시에서 활용이 되지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정호승의 봄길에서도 요 봄이라고 하는 요 시어 봄길에서의 이 봄에 해당되는 부분은 희망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 살펴봤는데,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6회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지금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 눈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희망이라든가 절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네.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어떤 구체적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까? 네, 길 또는 봄길로 바꿔서 표현을 했고 형상화를 했고, 그다음에 절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을 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에서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7행서부터 9행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7행서부터 9행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강물, 새, 그리고 꽃잎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절망적인 상황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이 시 안에서. 네, 멈추고, 뭐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강물이 멈추면은 희망과 절망 중에서 뭐에 더 해당되겠어요? 당연히 절망이고, 새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절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꽃잎이 흩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가까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7행서부터 9행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7행서부터 9행까지는 이제 점층법도 사용이 됐는데요. 점층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중이나 강도를 점차 높이거나 넓혀서 그 뜻을 강조하는 표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강조의 효과를 주는 수사법, 표현 기법의 일종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7행서부터 9행으로 갈수록 점점 행이 길어지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도 같이 심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점층법이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수사법, 표현 방법으로 점층법이 여기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고 숙지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행에서 14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행을 보면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형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걸 통해서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가 드러나고, 자, 그리고 그 앞서 9행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행, 12행을 보면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설적 표현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해주는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도 어떻게 모순되는 표현이에요. 사랑이 끝났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는 표현이죠. 하지만 어떤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희망이 없는 고통만 남은 곳에서도 다른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요. 자, 이어서 시 전체적으로 시어나 식구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행서부터 6행까지 이 부분이랑, 자, 11행부터 14행까지 이 부분이 비슷한 식구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식구가 반복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의미 또는 주제를 강조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 뭐뭇이 있다라고 하는 요 시어도, 있다라고 하는 시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확고한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전적인 어조로서 사용이 되지요. 있다, 있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화자의 확고한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로 넘어가서 그 작품 정리를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를 살펴볼 건데, 이 시는 자유시와 서정시에 해당이 되지요. 형식상 자유로운 시고요. 내용상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전적 어조가 사용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보라라거나 또는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구절을 살펴보면 시련을 극복하고 스스로 사랑을 개척하는 것이죠. 삶의 태도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그 첫 번째 특징인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요 특징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이 됩니까? 네, 무엇이 끝나는 곳에서도 라거나 무엇이 있다라거나 스스로 무엇이 되어 이 부분, 또는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문장들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됩니까? 네, 의미 강조,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효과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호승의 봄길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